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혹시 나는 괜찮아, 아직 젊어라고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두시면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요양원 어르신들과 나눈 대화를 정리해보니 비슷한 패턴이 보이더군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여러 요양원을 방문하면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를 여쭙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후회를 하시더군요. 그때 이렇게 할 걸. 왜 그때 저랬을까?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같은 길을 걷고 계시다면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았다는 후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 드셔서 뒤돌아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고 하십니다.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물론 자식 사랑은 당연한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주고 나니 70이 훌쩍 넘었더라는 겁니다. 그제야 내 인생은 언제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드신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희생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다 보면 결국 자아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세대는 나보다 우리를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화목을 우선시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균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결혼하면서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20에 시집와서 50년을 시댁 식구 뒷바라지만 하셨답니다. 시어머니 봉양하고 남편 내조하고 자식 키우고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한 번쯤 여행이라도 다녀올 걸. 친구들이랑 수다 떨며 차 한 잔 마실 걸. 취미라도 하나 가질 걸. 이런 후회를 하십니다. 자식들도 사실은 부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눈치 보며 억지로 해주는 것보다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맨날 우리 걱정만 하세요. 우리는 다 컸는데.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데 왜 자꾸 눈치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입장에서도 답답한 겁니다. 부모가 희생만 하니까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거죠. 또 다른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주 봐달라고 해서 10년을 봐줬어. 그런데 막상 애들이 크니까 나한테 이제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 그럼 난 뭐야? 10년을 뭐 했나 싶더라고. 섭섭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손주 키우느라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취미 생활도 못했는데 정작 손주들은 커서 할머니를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습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본인 인생도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좋아하는 취미 하나 찾아보시고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는 시간 가져보세요.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도 알아보세요. 노래교실, 서예교실, 댄스교실, 요즘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라고요. 처음엔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합니다.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활기차신 거 처음 봐라며 좋아할 겁니다. 본인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합니다. 두 번째,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후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습니다. 무리해서 일해도 하루 자고 나면 회복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때 좀 더 관리할 걸. 요양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50대, 60대 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때는 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중요한 시기였더라고. 한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중년기의 건강관리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50대의 운동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70대의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60대의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80대의 약만 잔뜩 먹게 됩니다. 담배,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큰 병이 와서야 끊게 됩니다. 그땐 이미 몸이 많이 망가진 후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40년을 담배를 피우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끊으라고 해도 나는 괜찮아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다 70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했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40년 피운 거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후회가 돼. 진작 끊을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아서 무서워서 미루다가 암이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할머니는 10년 동안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답니다. 뭐 나올까봐 무서워서 안 갔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3기였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60대에 제때 검진받았으면 초기에 잡았을 텐데. 지금도 그 후회가 크다고 하십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하고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되지. 그때는 이미 늦었어.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허리가 조금 아프신가요? 무릎이 삐걱거리시나요?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지금 바로 병원 가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라고 넘기지 마세요. 작은 증상이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지금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10년 후 여러분의 몸은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요즘 공원 가보면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보이시죠? 그분들 보면 정말 건강해 보입니다. 표정도 밝고 걸음걸이도 가볍습니다. 반면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금방 노쇠해지십니다. 몸을 안 쓰면 금방 굳어버립니다. 운동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짜게 먹지 마세요. 기름진 거 자주 먹지 마세요. 야채, 과일 많이 드세요.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이 나이에 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세 번째, 배우자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내 마누라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남편이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그 후회가 더 깊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줄걸.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할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쑥스럽고 고맙다는 말이 어색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평생 무뚝뚝했어.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지.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내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더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나도 그때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도 그 후회를 안고 사신답니다. 왜 그때 한마디 못했을까?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못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했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누라가 평생 고생했어. 시집살이도 하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지.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 배우자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미안함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 배우자가 계신가요? 오늘 저녁에 한번 말해보세요.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사랑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세요. 배우자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실 겁니다. 어쩌면 왜 갑자기 이래? 하며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싸움했던 것들, 이제 내려놓으세요. 누가 설거지를 더 많이 했다. 누가 더 힘들게 살았다.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싸우며 보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한 부부가 계셨는데 20년을 별거하며 사셨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로 싸웠는지도 이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남편이 쓰러지셨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제야 할머니가 후회하셨답니다. 왜 그렇게 살았나? 20년을 싸우며 보냈네. 다행히 남편이 회복하셔서 이제는 잘 지내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2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손잡고 산책하세요. 함께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세요. 그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늘 뭐 했어? 요즘 기분은 어때? 이런 소소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어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가세요.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해보세요.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추억을 만드세요. 그게 나중에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됩니다. 네 번째, 관계를 너무 쉽게 끊어버렸다는 후회입니다. 친구와의 다툼, 형제자매와의 갈등, 친척과의 오해, 사소한 일로 관계를 단절하고 그대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내가 먼저 연락할 걸. 자존심 부리지 말고 사과할 걸. 하지만 이미 상대방은 세상을 떠나거나 연락이 닿지 않게 됐습니다. 한 어르신은 형제와 20년을 연락 안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땅 문제로 다퉜던 게 시작이었답니다. 내가 옳았어. 형이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형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더랍니다. 20년 동안 뭐 했나 싶더라고. 땅이 뭐가 중요한가? 형님이 중요하지. 지금도 그 후회가 가슴에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형님 산소에 가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형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해봐도 형님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크게 화를 냅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잘못한 쪽에서 사과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는 절친이었던 친구와 5년을 연락 안 하고 지냈답니다. 시작은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돈을 10만 원 빌려줬는데 친구가 안 갚았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달라고 해야 하나? 친구면 알아서 갚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연락을 끊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가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는데 친구가 너무 야위어 있더랍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10만 원이 뭐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하지. 지금은 다시 연락하며 지내지만 그 5년이 너무 아깝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이 줄어듭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형제자매도 떠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가 있나요?
다툰 후 연락을 끊은 형제가 있나요?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 나 요즘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사과가 어려우시면 안부부터 물어보세요. 대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지 마세요. 돈 때문에, 땅 때문에, 사소한 오해 때문에 관계를 끊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먼저 연락할 걸. 한마디만 할 걸.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늦기 전에 하세요. 그리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 다퉜나요? 며느리, 사위와 사이가 안 좋나요? 지금 풀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렵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작은 오해가 큰 원한이 됩니다. 먼저 손 내미세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어렵지만 꼭 필요합니다. 5번째, 돈만 모으고 정작 써야 할 때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아껴 쓰고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나중에 쓰려고 자식들 줄 거야 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드니 쓸 곳도 없고 쓸 기력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 여행 한번 다닐 걸.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꽤 됐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하나? 여행 갈 다리도 없고 맛있는 것도 씹을 이빨이 없어. 자식들 줬더니 상속세 때문에 싸우더라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절약하며 사셨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고 외식도 거의 안 하셨답니다. 나중에 쓰면 되지 하면서요. 그런데 70이 넘으니 몸이 따라주지 않더랍니다.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 비행기 타기가 힘드십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60대에 할 거라는 후회가 크다고 하십니다. 물론 절약은 미덕입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요합니다. 50대, 60대, 그때가 가장 돈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건강도 있고, 체력도 있고, 시간도 있는 때입니다. 그때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배우자와 좋은 식당에서 식사 한번 하세요. 친구들과 온천 여행 다녀오세요. 아깝다, 나중에 하지 뭐 하지 마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70이 넘으면 여행이 힘듭니다. 80이 넘으면 집 밖에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여행 가자고 했어. 그런데 나는 돈 아까워서 안 갔어. 나중에 가면 되지 했거든.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갔어. 지금 혼자 있으니 그때 갈 걸 하는 후회가 너무 커. 지금도 그 후회로 마음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물론 무리해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 없이 펑펑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으기만 하지 말고 적절히 쓰면서 사세요. 인생을 즐기세요. 돈은 쓰려고 버는 겁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식들 주려고 모으신다면 지금 주세요. 자식들이 정말 필요한 때는 50대입니다. 자녀 교육비 들어가고 집장만 해야 하고 돈이 절실한 때입니다. 70, 80돼서 물려받으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조금씩 나눠주세요. 그게 자식들한테도 본인한테도 더 좋습니다. 한 어르신은 60대에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살아서 주니까 좋더라고. 자식들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고맙다는 말도 들었어. 죽어서 물려주면 본인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살아서 주면 자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 쓸 돈은 따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병원비, 요양원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본인 몫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모으기만 하지 말고 쓸 때 쓰세요. 하지만 필요한 돈은 확보해 두세요.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후회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식 눈치만 보며 산 것,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 것, 배우자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것, 관계를 쉽게 끊어버린 것, 돈만 모으고 쓰지 못한 것. 이 5가지가 요양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돌아보세요. 자식들 눈치만 보고 계신가요? 건강검진 미루고 계신가요?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계신가요? 연락 끊긴 친구 생각나시나요? 돈만 모으고 쓰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져 보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취미를 찾아보세요. 친구들 만나세요. 건강검진 받고 운동 시작하세요.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됩니다.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연락 끊긴 친구에게 전화해보세요. 잘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기세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추억을 만드세요. 돈은 쓰려고 모은 겁니다. 적절히 쓰면서 사세요. 하지만 필요한 돈은 확보해 두시고요.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의 후회가 여러분의 후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집에서 편하게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산책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출퇴근하며 듣고 계신가요? 공원 벤치에 앉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도 이런 후회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극복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에서 배웁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고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건강이 걱정돼요. 친구와 다퉜는데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고민이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고민하시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